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최초로 소개해드렸던 다운인파이어의 벙커 에어 텐트에 대한 후기,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블랙 버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다운인파이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중국 마카오에 거점을 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텐트에 보시면 다운인파이어라는 문구 말고도 선 오브 야마노라는 레터링도 보이는데요. 확인해 보니 벙커 에어 텐트는 다운인 파이어와 선 오브 야마노라는 두 업체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브랜드명을 둘 중에 무엇으로 해야 하나 제가 직접 디자이너한테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소울스톤이라는 합작 브랜드로 정식 출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명칭을 부르자면 소울스톤의 벙커 에어 텐트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일단 카키 버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로가 6.5m 그리고 가로가 2.8m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옆에 루프 스킨을 지퍼로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m의 공간을 2.8m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5.6m. 예, 여기서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5.6m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높이는 가장 낮은 게 1.25m,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2.15m입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성인 두 명이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굉장히 충분하고, 그리고 맥스로는 성인 4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공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앞에 전면에 스킨을 말아서 토클로 묶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버전을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묶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이미지에는 이렇게 있는데 왜 이게 없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TC 면 텐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올리면은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빔이 약간 처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토클 묶는 토클이 버티지 못해서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는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받아보시면은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퍼로 여기서부터 지퍼로 통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걸 좀 떼어내고 싶을 때 생각보다 높이가 2.15m니까 이게 쉽게 이 지퍼를 분리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박스를 아니면 의자를 밑에다 놓고 올라가서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이게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앞에 이런 TC 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철에 바깥 풍경을 보거나 비가 올 때 전면에 TPU 창을 연결할 때 이걸 다시 이렇게 지퍼로 연결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탈부착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좀 버거울 정도로. 네. 네, 전면에 스킨과 TPU 창을 어떻게 연결하고 분리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这个斜门这个地方有一个拉链，拉链之后，这是块三角布，这个三角布连接。 보시면 이쪽 지퍼하고 이쪽 지퍼 라인이 틀리죠? 哎，네,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사선으로 내려가고 지붕은 또 별도의 지퍼가 있고 그런 拉上，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然后顶上这块布再给它拉上，这里给它套起来之后，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잘못 연결하신 거고요. 네, 이렇게 기존에 스킨이 있는 것과 같이 사선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벙커 에어 텐트에는 TPU 창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드에 장착된 TPU 하나,
그리고 이쪽도 둘, 그리고 양쪽 사이드 출입구에 또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 TPU 창을 별도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침실 쪽에도 이렇게 TPU 창이 루프에 장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전면에 TPU 창을 달면은 네,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쪽에 이쪽 우레탄 창은 스킨으로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우레탄 창이 기본적으로 탈착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킨이 붙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 스킨을 말아서 밑에다가 묶으면은 이렇게 TPU 창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벨크로 부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지퍼로 해서 쭉쭉 이렇게 닿는 게 아니라 부분 포인트의 벨크로에다가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텐션이 좀 늘어집니다. 쭉 늘어져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면에 보면 이 스킨이 조금 뜨죠. 여기 보시면은 스킨이 좀 뜨는데 다른 부위는 스킨이 뜨지 않는데 유독 이 앞에 이 부분만 스킨이 조금 뜹니다. 그래서 이게 참 스킨을 안 뜨게 하려고 이쪽 안쪽에다가 박으면은 각이 안 살고, 딱 맞게 각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서 팩을 박으면은 이렇게 스킨이 생각보다 조금 뜨는 현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설계에서 약간의 그 오차가 있지 않았나.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전면에 스킨을 폴대를 이용해서 세워서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가 충분히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웬만한 SUV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높이가 아까 2m가 조금 넘었죠? 215cm, 그러니까 2.15m 정도 되니까 웬만한 SUV도 뒤쪽으로 넣어서 비를 맞지 않고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서 내부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벙커 에어 텐트는 기본적으로 홀잭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루프 스킨에도 홀잭을 뺄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누수 걱정 없이 루프 스킨을 씌운 채로 하목 난로를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벙커 에어 텐트는 기본적으로 이 루프 스킨을 씌우지 않아도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TC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깐 내리는 비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침실 쪽 내부 공간 세팅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야전 침대를 양쪽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입구가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뭐 전기 인입구, 또 하나는 여름에 에어컨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인입구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침실 쪽도 그렇지만 전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토클에 묶는 부분, 이 부분을 랜턴을 거는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바닥면이 PVC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약간 뭐랄까 두꺼운 PVC가 아니라 좀 얇아요. 얇은 PVC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뾰족한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안 그러면 돌에 이게 구멍이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해서 이 침실 쪽 사이즈에 딱 맞게 저렴한 방수포를 하나 사가지고 깔고 위에다가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네,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팅을 하실 때 미리 방수포를 밑에다가 하나 깔아 두시고 세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침실 쪽 이 루프가 TC 면이 먼저 돼 있고요. 그 지퍼를 열어서 여기다 묶으면 그 다음에 메쉬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쉬를 묶어서 또 묶으면 그 다음에 TPU 창이 나오는 거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쪽 TPU 창이 분리가 될 수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G4 라인 사이드에 G4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벨크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도 벨크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TPU 창을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이 자꾸 안 좋은 점을 얘기해서 그러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쪽에 살짝 꼬리 쪽 기둥, 가로 기둥 쪽에 물이 살짝 고여요. 이게 물이 그냥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서 고여서 지퍼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꼬리 쪽 가이드라인을 좀 세게 당겨서 양쪽으로, 그래서 가로 이 에어빔이 처지지 않게 짱짱하게 수평에 딱 맞게끔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꼬리 쪽 가이드라인을 좀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자연스럽게 이쪽에 고이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만약에 이 루프 스킨이 여유분이 하나가 더 있어서 비가 왔을 때 여기 위에 또 별도로 씌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을 디자이너한테 물어봤는데, 이 루프 스킨이 두 개라고 해도 이렇게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답니다. 네. 왜냐하면 루프 스킨을 씌울 때 이 지퍼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확장을 하면서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에 씌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루프 스킨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쪽에 지퍼 라인을 이용해서 붙이면은 똑같이 또 이쪽도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의 출입구의 그 기둥에 보면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아, 저도 이걸 보고 이거 뭐지? 이건 무슨 용도지? 라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운인 파이어 디자이너한테 직접 물어봤죠. 이거 무슨 기능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양쪽에 커튼봉을 여기다 달 수 있는 거죠. 그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왜 이렇게 돌려서 늘어나는 커튼봉이 있잖아요. 이 가로 사이즈에 맞는 커튼봉을 구해서 이 양쪽에다 연결을 하면 이제 커튼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옷걸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커튼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옷도 걸 수 있겠고, 앞에 TPU 창을 연결을 했을 때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가 안 되잖아요. 사생활 보호는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커튼봉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짱짱하게 연결을 하면은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에어포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좌우 틀어짐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구성품에 포함된 루프 보강 에어빔이 하나 추가됩니다. 요 보시면은 침실 쪽 부분하고 전실 쪽에 이렇게 벨크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습설, 폭설이나 이럴 때 이쪽 부분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텐트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이 보강 에어빔을 통해서 지붕이 처지지 않게 위에 쌓인 눈이나 이런 비 같은 것들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텐션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 틀어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피칭 하실 때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두 명이서 피칭을 하면 양쪽에서 기둥을 붙잡고 세울 수가 있는데, 혼자서 할 때는 이쪽을 붙잡으면 이쪽이 쭉 쓰러지고 저쪽을 잡으면 또 한쪽이 쓰러지고, 그래서 좀 자립을 시키는데 조금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사이드 기둥 하나, 둘, 세 군데 여기 각각 팩을 박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쪽 면을 미리 가팩으로 박아 두세요.
박아 두시고 에어를 넣으면서 세우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텐션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하면은 뒤쪽 꼬리부터, 예, 뒤쪽 꼬리부터 텐션을 잡고 가요. 뒤에서 박으면서 앞으로 당기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벙커 에어 텐트는 에어 주입구가 한 군데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두 번째 기둥 아래쪽에 에어 주입구가 있습니다. 이 고품질 인플레이션 포트가 좋은 이유는 이게 에어가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이 기온차로 인한 팽창 수축,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전 9 버전은 바람이 조금씩 빠졌거든요. 아무리 잠궈도. 그런데 얘는 바람이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얘가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뺄 때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 이 바람이 빠진다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포트가 장착된 새로운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정돈 펌프 바람 넣는 게 아니라 역으로 바람을 빼는, 네, 그 역 기능을 사용해서 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돈 펌프가 필수적이다. 네, 드디어 벙커 에어 텐트가 블랙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인 파이어 디자이너한테 제가 그러면은 블랙 버전과 카키 버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단순히 색깔만 바뀐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일단 색상은 블랙이고 그리고 침실 쪽 바닥 PVC 바닥도 동일하게 블랙으로 들어간다. 가장 다른 점은 전면의 TPU 창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전면에 이 스킨이 일반 스킨, 그러니까 TPU 스킨이 아니라 일반 스킨입니다. 일반 스킨이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이 전면 스킨이 아마 블랙 버전 TPU 창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카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분리선이 없이 완전 통으로 TPU 창이잖아요. 이건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TPU 창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블랙 버전에 보면 사이드 측면에 어떤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레터링 마크가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해서 디자이너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게 국가별로 나갈 때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는 그러면 이 레터링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깔끔하게 없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막 이런 마크나 레터링이 막 과하게 들어간 것보다는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디자인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출된 사진에 보시면은 이 에어빔도 동일하게 블랙으로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게 참 블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블랙 캠퍼들은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거든요. 이 바깥에 스킨은 다 블랙인데 안에 에어빔이 만약에 블랙이 아니라 아이보리거나 뭐 다른 색깔이면 이게 굉장히 보기가 싫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에어빔까지 다 동일하게 블랙으로 된 걸로 봐서 되게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일부 국내 사이트에서 이 전면 확장 키트를 추가 옵션으로 해서 예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이너와 소통할 때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디자이너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진의 전면 키트가 정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진짜 판매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사진을 도대체 어디서 봤냐면서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설계 단계로 만든 거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아서 출시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당장은 출시될 계획은 없지만 어떻게 이런저런 점들을 보완을 하면 언젠가는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예약 판매를 받고 있는 건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되기까지는 구매를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벙커 에어 텐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인 파이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구매가 가능한 링크 두 군데가 있습니다. 819달러에서 886달러. 이게 819달러가 카키 버전의 가격이고요. 886달러가 블랙 버전의 가격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죠. 블랙 버전이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네, 117만 8천원 정도 나오네요. 블랙 버전은 127만 4천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이트마다 가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핑코이에서는 블랙 버전이 847.07달러, 카키가 821.4달러. 그런데 다른 곳에는 819, 카키가 819. 카키는 카키는 핑코이가 비싸고 블랙은 핑코이가 더 저렴하고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해서 조금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직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그래서 막 번역기를 돌려서 가입을 하고 주문을 하고 주문 정보를 제대로 넣었는지 확신이 안 서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대응을 할 때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판매처에 문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텐트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낯설거나 좀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내에서 이 벙커 에어 텐트를 파는 몇 군데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다행히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몇 군데 한 네다섯 군데에서 벙커 에어 텐트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친절한 박과장님이라는 네이버 스토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스마트몰인데요. 보시면은 카키와 블랙 TPU 키트 풀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배송비는 따로 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가격 차도 카키 120만 8,200원 그리고 블랙도 120만 8,200원 동일합니다. 네, 가격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박과장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때 배송 메모란에 굿데이 채널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조금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 친절한 박과장 스마트 몬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굿데이 채널을 보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배송 메시지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